국악 자체를 대중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재미가 없다. 송소희는 근데 이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지키기를 원했어. 그래서 다 벗겨내요. 국악에서. 트로트를 안 해준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다.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최근에 송소희 씨가 굉장히 화제죠. 좀 뒷북이기는 한데 지금 송소희 씨의 Not a Dream이 1000만 조회수를 넘어갔고 뮤직비디오 인기 유튜브에서 3위까지 올랐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G드래곤, 뭐 제니 이런 팝스타들 사이에서 K-팝 사이에서 3위.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대중이 반응을 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목에 약간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제목을 국악의 한계 이렇게 쓰면서 만들 것 같은데 국악은 제가 느꼈을 때는 단 한 번도 그 한계를 부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뭐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불편할 만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악이 그 장르적 한계를 부수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제대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있었지만 장르적으로 틀을 벗어나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국악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게 딱히 뭐 국가, 한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음악 장르는 그 자신들 장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수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힙합도 마찬가지고 락도 마찬가지고 팝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 장르 안에서 발전을 해가면서 대중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기존의 고전 음악들 막 오페라나 이런 것도 한계를 깨면서 그 고전 음악의 한계를 깨면서 오페라가 팝페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악은 소수의 몇몇 게임 체인저를 원하던 자들은 있었지만 그 장르적으로 뭔가 공감대를 얻어서 한 명이 이 선발대가 가자 하면 그 뒤로도 따라갈 사람들이 으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장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진취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국악은 전혀 그런 게 되지는 않았던 거죠. 늘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다나이자 별난 사람, 모난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이 퓨전 국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시작이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였는데 아마 이 음악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에스닉한 연주곡도 많이 하면서 아이리쉬풍의 연주곡을 많이 하는 밴드인데 이분들이 국악이랑 크로스오버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즘도 계속 하시네. 이분들 앨범 중에 판소리 춘향가라는 2016년에 나온 앨범이 있어요. 제가 이 앨범을 듣고선 와, 국악의 소리가 굉장히 개쩌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 앨범이 이 판소리 춘향가를 가지고 반주를 두 번째 달이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서 퓨전을 한 거란 말이야. 자, 이거 콘서트도 보러 갔었거든요. 김준수 씨인데 지금 현역가왕인가 프로그램에서 잘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자, 거기 가서 느꼈던 게 판소리를 하는 국악을 하는 그 소리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갈고 닦은 그 소리의 영역이 엄청나요. 직접 라이브에서 들으면 그 음압이 사람 목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수준으로 나온단 말이야. 스피커를 뚫어, 진짜. 스피커를 뚫어요.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그 음압 하나만으로 공간을 압도해. 그래서 라이브로 보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 아, 국악의 포텐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로도 이제 꾸준히 조금씩 나왔죠. NPR 데스크라는데 이희문과 그 장영규 음악 감독이 같이 하는 싱싱이라는 밴드가 나오기도 했고 그 뒤에 악단 광칠도 있었고 민요,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현재 그 이희문 씨는 이희문과 오방신과 만들어서 또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일 국악적인 걸로 화제가 됐던 거는 범 내려온다죠. 이거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벌써 4년 5년 전인데 이날치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 되게 결과론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대중문화 분석할 때는. 근데 늘 나왔을 때 한 번에
그냥 원히트 원더였어, 거의 다. 그냥 한 번의 현상. 그냥 나와서 빵 사그라들고, 나와서 빵 사그라들고, 계속해서 문은 두들기고 있는데 이게 대중에게 완전히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뭐 사실 안타깝다고 말할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국악하시던 분들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어디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트로트판으로 많이 가셨어요. 트로트판이 돈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됐고, 충분히 입증이 됐고, 그리고 국악하시던 분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소리를 내는 방식이 기가 막힌데 그게 트로트에 잘 맞기는 해. 그러니까 글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제가 아까 말한 그 김준수 씨도 그렇고, 싱싱 밴드 같이 하던 신승태 씨도 그렇고, 지금 트로트 씬으로 많이들 가셨어요. 그러면 왜, 자,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물어보겠지. 그럼 국뽕을 빼고도, 그럼 그 개쩌는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메이저가 되지 못했어? 왜 대중화가 되지 못했어? 왜 늘 전통 어드밴티지를 입으면서 국악 좋지라고 얘기만 하고 정작 국악 듣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잖아. 왜 그렇게 됐을까? 국립국악원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에 2023년 12월 7일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국악에서 살펴본 한국인의 정서, 한과 정. 한과 정이라고 써놨지만 솔직히 저는 국악을 들었을 때 한의 정서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은 여기 써 있는 걸로 한은 달래지 못한 슬픔과 원통함이 쌓여서 만들어진 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의 정서가 판소리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땐가 6학년 땐가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원어민 선생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어쩌다 얘기를 하다가 음악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뭐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서 힙합, R&B, 락, 팝 뭐 이렇게 막 쓰는데, 그때 한국 애들이니까 당연히 발라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졸라 막 약간 막 이러더니 발라드는 장르가 아니라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발라드는 장르로 볼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알겠어. 왜냐면 한국식 발라드는 장르라고 하기에는 그냥 느리고 서정적이면 전부 다 발라드라고 퉁치기 때문에 사실 장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 근데 그때 그 원어민 선생이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발라드 좋아하냐? 지금 십몇 년 전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그게 계속해서 한 번도 까먹지 않고 오면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계속 해봤단 말이야.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라드를 좋아하지? 외국 노래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 대중음악의 제일 팝이 된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 남아메리카 쪽이나 다 보면 이 정도로 느린 템포에 한이 맺혀 있는 이 서정적인 발라드가 메인 차트에 늘 있는 나라가 되게 드물단 말이에요. 되게 드물어. 그나마 일본? 근데 전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한의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한의 정서. 뭔가 마음새 그 슬픔이 있어. 그 원통함이 있어. 그래서 한동안 그 2010년대 발라드 빵 터질 때 바이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뻥뻥 우는 발라드 있잖아요. 진짜 그 절규하는 발라드. 그 2000년대 바이브, 더원, 먼데이 키즈, SG 워너비, 포맨, VUS, 뭐 M2M 막 이런 진짜 뻥뻥 우는 발라드. 근데 이것도 소구력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그래도 그 뒤에도 계속 그 한 맺힌 발라드는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메인스트림에 머물러 있어. 전 어떻게 보면 이게 한의 정서가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국립국악원에서 올린 블로그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악에서의 한은 가사가 있는 성악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판소리는 특히 애절한 고음으로 청자의 마음을 울리는 특징이 있어. 한의 표현에 특화된 장르다. 감동과 슬픔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판소리를 보러 가면요, 국악원 같은 데서 공연을 많이 해요. 개쩔어요. 마찬가지로 소리가 개쩔어. 근데 한 시간 내내 울어. 뭐 중간중간 또 가벼운 넘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소리가 개쩌는데 계속 개쩔어. 간다! 우까! 뭐 이게 뭐 높낮이가 있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모든 게 과하면 듣기 힘들거든요. 근데 국악이 내는 소리가, 그냥 정통적 국악의 소리는 가서 들으면 현대 음악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귀에는 좀 과해요.
결국에는 이게 무조건 세다고 안 지루한 게 아니야. 소양이 고음을 계속 지르면 사람은 무감각해져. 인간은 쉽게 익숙해지는 동물인데 예술이 우리에게 다이나믹을 주는 방식은 뭐냐 하면 그 강약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판소리가 내는 그 소리, 국악이 내는 소리가 우리에게 충분한 다이나믹을 주지 못해. 두 번째로는 새롭지가 않아. 국악이라면 한 번쯤은 한국 사람들이 TV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다 있어요. 다 들은 적이 있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스테레오 타입의 그 국악 소리 이게 있어. 근데 어딜 가서 뭘 봐도 그 스테레오 타입을 넘어가지도 않아. 그거보다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아. 물론 진짜 잘하는 진짜 명창 같은 분들 그분들 소리 들으면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 다른 게 진짜 누가 들어도 개쩔게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판소리는 악보 없이 구전으로만 전승이 되어 왔대요. 이 국립국악원 블로그에서 보면. 그래서 이 같은 작품이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불리는 지역에 따라 뭐 특색이 담기고 이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송소희 씨가 인터뷰 예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악원에서 자기가 배울 때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과 똑같은 기교를 똑같은 구간에서 그걸 얼마나 똑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가 갈린다는 거야. 근데 국악이 전승되는 방식이 계속해서 그래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새로워지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러한 판에 박힌 가르침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술의 영역보다는 기술의 영역에 가까운 거니까 예술적인 사람들은 이걸 버티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나가서 이문과 같은 사람들은 진짜 특이한 것들을 하는 거고 특별한 것들을 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국악에는 포텐이 분명히 있다. 소리로서의 포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 포텐이 터지지 않았다. 왜냐? 씬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는 움직임이 없다. 그럼 이 국악 자체를 대중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재미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익숙하다. 너무 익숙해. 어떻게든 이걸 변화를 시켜봐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하면 이제 또 옆에서 CM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이게 국악이냐? 이게 국악이냐?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번 송소희 나더드림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악의 한계를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한계를 깨려는 그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진짜 장르적 한계를 깨고 발전을 하려면 길을 열어서 가야 돼.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거는 사실 어떤 의미로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싱싱, 이문과 오방신과 이날치 이제는 이런 퓨전 국악이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전 어떤 의미에서는 범 내려온다도 그렇고 컬트적인 거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범 내려온다 류의 음악이 그 뒤로 그만큼 히트한 적이 또 없잖아, 향 몇 년간. 그러니까 국악 그 자체로서도 아름답고 그 음악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리스펙하지만 국악이라는 소리가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오는 국악에 뿌리를 두는 아티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뭐 장르, 뭐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도 그렇고 다 그런 고민이 있죠. 어디까지 벗겨도 되지? 어디까지 덜어내도 되지? 이걸 덜어내면 국악인가? 이걸 덜어내도 국악이 아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예전에 쇼미더머니에서 바스코가 나와가지고 락에다가 랩을 해가지고 옆에서 저걸 락이지 힙합 아니잖아 하면서 막 락스코라고 해서 바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 나는 판소리에다가 랩을 해도 힙합이다. 내 삶이 힙합인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엔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이게 되게 좀 예술적으로 본질을 뚫은 말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봤을 때 힙합은 장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정통적 힙합 분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뭐 플레이보이 카티나 릴리아티나 드레이크도 그렇고 켄드릭 라마 같은 정통적 힙합을 그래도 고수하는 애들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씬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존재해. 그래서 힙합은 계속 살아남았어. 물론 조금 지금은 죽었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 메인스트림에 살아남았어. 결국에 대중에게 닿으려면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 게 대중음악이 살아남는 방식인데 국악은 아직 한 번도 대중음악이 된 적은 없었어. 잠깐의 컬트적인 인기만 있었지. 한 곡. 송소희는 근데 이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국악이 팝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를 되게 원했어. 나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지키기를 원했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 벗겨내요.
국악에서. 내가 내는 소리 외에는 모든 걸 벗겨내요. 송소희의 소리적 뿌리는 국악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점점 그거를 대중으로 갖고 와. 송소희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내가 내는 소리로 뭘 불러도 나는 한국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22년에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에 들어가요. 매직 스트로베리는 인디 쪽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레이블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꾸준히 음악을 발표해요. 그 전부터도 모돈미뉴 이런 거 두 번째 날이랑도 했지만 조금 더 인디와 팝과 락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음악을 해. 그러고서 작년에 공중무용이라는 EP를 냈는데 더 팝으로 가져와요. 예, 노르딕 팝이라고 좀 북유럽 최근에 내한한 오로라라는 가수 있는데 그런 음악이랑 좀 비슷한 되게 대자연이 생각나면서 또 몽환적이기도 한 그런 팝 음악을 그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노래, 그리고 다른 일렉트릭도 섞이고 락도 섞인 그런 음악이 담긴 공중무용이라는 앨범을 내요. 굉장히 괜찮은 앨범이었어요. 근데 이 앨범을 들으면서도 솔직하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고요한 식당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한의 영역을 벗어내지는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소감인 거죠. 뭐 벗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 판단으론 국악의 소리만 가져온 채 한의 영역을 좀 벗겨내야지 이제는 팝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중무용도 들으면서 여전히 한이야. 한이 짙어. 그 국악에서의 한은 너무 짙어서 솔직히 매일 듣기 힘들어. 근데 결국엔 유행과 대중가요라는 거 매일 들게 해야지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팬이 되고 빠져들게 되는 건데 아무튼 공중무용도 굉장히 색이 짙은 음악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나더 드림이 떴다고 해서 처음에 조회수 한 몇십만일 때 듣고 야 이런 것도 하네? 좋다. 근데 이게 바이럴이 막 타면서 지금 1000만까지 찍은 거야.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한이 없다. 완전히 자유롭게 소리로만 날아가는구나. 근데 이게 대중에게 닿을까? 닿을 수 있을까라고 좀 기대 반 의문 반이었는데 닿았어요, 이번에. 터졌어. 사람들이 지금 송소희에게 반응한 이유를 댓글이나 반응 같은 거 보면 결국에는 그 소리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자유로운 소리를 내지? 소리에 뿌리는 국악인데 사실 국악풍은 아니에요. 되게 아이리시한 풍이잖아요. 달려가는 딱 창공을 날아가는 새 같은. 근데 그건 우리나라 민요에서 쉬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송소희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국악의 소리는 개쩐다. 그 음압, 이 안에서 나오는 음압과 서양 발성과는 전혀 다른 쨍한 발성, 그리고 가성이 가성 같지 않은 진가성을 넘나드는 그 꺾임에서 기반한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이 기가 막힌데 국악의 소리의 완성도만 남겨둔 채 좋은 멜로디와 가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인 노래 안에 드디어 터진 거죠. 많은 이들이 댓글에 얘기를 해요. "트로트를 안 해준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다."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좀 약간 서운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음악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해 주고 이렇게 꽃을 한번 피운 게 너무 대단한 게 문화는 결국에는 10대 20 대에서 반응이 와야지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몰라. 늘 그랬어. 대중문화는 10대 20 대의 영향을 안 받으면 빵 터지지가 쉽지 않았어. 근데 송소희 씨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국악의 소리에 기반한 팝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이라는 국악이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던 그 깊은 정서에 대한 리스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한을 조금은 걷어낸 국악의 소리만을 가지고 와서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완전히 팝한 소리로 대중에게 들어갔을 때 대중들이 이 소리를 듣고 10,000명의 대중이 이걸 들으면 그중에 10명 정도는 국악에 대해 또 관심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악이 이대로 가면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들어갈 생각도 없어. 그냥 세금으로만 계속해서 충당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국악 자체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쪼끔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송소희 씨의 행보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응원하고
다음 앨범이 되게 기대가 돼요. 공중무용도 들어보세요. 그래도 국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한 음반 중에는 제일 훌륭한 앨범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아무튼 송소희 씨 응원하고 앞으로는 국악인 송소희가 아니라 그냥 음악인 송소희로서의 높은 행보를 보여주기를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